남 기자, 본 적이 전남 시업이었죠? 어느 날 느닷없이 문화부장이 남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시업이 그와 관계되는 것은 이력서와 호적 처본뿐이었지만 남 기자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고향은 고향이니까요. 부장은 남 기자에게 승천한 줄광대의 기사를 써보라고 하면서 문학적 센스를 요구합니다. 사실 그는 소설가가 되려다 포기하고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기자입니다. 부장의 명령에 따라 취재를 위해서 시업으로 들어간 그는 승천 장의사라는 곳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승천한 줄광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줄광대가 소속돼 있던 서커스단의 트럼펫 사내를 찾아가 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관에서 한 창녀와 며칠을 묵으면서 그는 트럼펫 사내를 만났습니다. 아무에게도 쉽게 이야기를 건네지 않던 트럼펫 사내는 이상하게도 남 기자에게는 쉽게 어떤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서커스가 한창인 시절에는 줄광대 헌오인의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에게는 운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허운이 2살이 되던 해 헌오인은 아내와 단장의 관계를 의심하여 그녀를 목졸라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는 단 하루가 지나자 헌오인은 다시 줄을 타기 시작했고 그것은 노인이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아들 운이 10살이 되자 처음으로 학교에 보냈는데 아들이 시들해져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줄광대가 밟을 만한 땅이 없지? 그리고는 운에게 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꼬박 5년이 걸렸습니다. 운은 16살이 되었고 언뜻 보기에 헌오인과 다름없이 줄을 탔습니다. 그러나 헌오인은 운을 사람들 앞에서 줄을 오르게 하려는 눈치가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은 헌오인을 무서워하여 섣불리 줄을 타겠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젠 사람들 앞에서 줄을 탔으면 합니다. 그래? 그럼 줄을 탈 때 끝이 가까워 보이느냐? 헌오인이 온화하게 물었습니다. 네,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가는 줄이 넓어 보이겠구나. 그 위에서 뛰어놀 수 있을 것 같다고 운이 대답하자 헌오인은 단호하게 안 되겠다 한마디를 할 뿐이었습니다. 운은 그 까닭을 묻지 못한 채 18살이 되었습니다. 운은 다시 헌오인에게 줄을 타겠노라고 청했고 운이 줄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다고 하자 줄을 허락하였습니다. 헌오인이 줄을 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넓은 밤하늘을 배경으로 헌오인은 흰 옷에 조명을 받으며 걷는 것이었는데 발을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게 그냥 조용히 줄을 건너가는 모습은 요령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땅 위에서 하품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줄을 타는 헌오인이었지만 줄에서 내려오면 거의 온몸은 언제나 땀에 흠뻑 젖어 있곤 했습니다. 단장은 그런 헌오인의 줄타기를 몹시도 싫어했습니다. 구경꾼 놈들의 간덩이를 덜컹덜컹 내려앉게 해주란 말이야. 재주를 좀 부려, 재주를. 단장은 매번 헌오인을 나무랐습니다.
헌호이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대꾸도 못하고 땀만 뻘뻘 흘리다가 단장 앞을 힘없이 물러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헌호이는 여전히 줄을 타는 것이었습니다. 우는 누가 뭐래도 헌호인이 그렇게 줄을 타는 것이 좋았고 자기도 그렇게 줄을 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운이 헌호인에게 줄타기를 소원하기를 2번쯤 하고 난 후 헌호인은 줄 위에서 변을 일으켰습니다. 딱 한 번 발길이 가볍게 허공을 차는 듯한 동작을 하더니 줄이 잠시 상하로 반동을 일으켰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실수로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헌호인이 발을 헛디뎠던 다음 날 헌호인은 아들 운의 줄타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운은 줄타기를 허락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 운이 줄을 타는 모습을 보고 노인은 이놈아! 하고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줄 밑으로 내달렸으나 아들 운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냥 줄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놈! 너는 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느냐? 하고 줄을 내려온 아들에게 노인은 호령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운은 어리둥절해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빙그레 웃으며 아들 운을 데리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그날 노인은 운에게 술잔을 따라주고 그날 밤으로 운을 줄로 오르라고 했습니다. 줄을 타려면 줄이 보여서는 안 되고 제일 위험한 것은 줄 위에서 눈이 없어야 하고 귀가 열리지 않아야 하며 생각이 땅에 머무르지 않아야 한다. 고 노인은 아들 운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줄을 타는 아들을 향해 노인이 소리를 질렀으나 운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자 노인은 비로소 운이 줄을 타도록 허락한 것이죠. 노인은 조용조용 당부를 했고 그 말 속에는 자신의 전 생애를 운에게 떠넘겨 주려는 안간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젠 줄을 그만두시고 좀 쉬십시오. 운이 말했으나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줄에서 내 발바닥의 기력이 다했다고 다른 곳을 밟고 살겠느냐? 같이 타자. 그날 밤 줄에는 2사람이 함께 올라섰습니다. 운이 앞을 서고 헌호인이 뒤를 따랐습니다. 운이 줄을 다 건넜을 때는 객석이 뒤숭숭하여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뒤를 따르던 헌호인이 줄에서 떨어져 이미 운명을 하고만 뒤였습니다. 헌호인이 그렇게 떠난 뒤 운은 혼자서 줄을 탔습니다. 단장은 헌호인에게 그랬듯 운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며 꾸지람을 내렸습니다. 구경꾼 놈들의 간등이를 덜컹덜컹 내려앉도록 재주를 부리라고 강요했겠지요. 그러나 운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활동사진이라는 것이 성하게 되었고 단장은 구경꾼의 흥을 돋구기 위해 줄을 거전 때보다 2배, 3배 높이 매달았습니다. 가슬극장의 천정포장을 걷어내야 할 정도였지요. 그렇게 C역까지 흘러온 서커스단. 어느 날 운의 앞으로 꽃다발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덜국화를 몇 송이 꺾어다 리본으로 묶은 꽃다발은 매일 밤 운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꽃다발을 가지고 온 여자는 이제 소녀기를 갓 벗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운과 여자는 공원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운은 갑자기 줄 위에서 재주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장이나 구경꾼들은 무척들 좋아했습니다. 그런 일이
한 일주일쯤 계속되었습니다. 줄 위에서 제주를 피우고 내려온 우는 유독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고 단장의 칭찬에도 넉나간 눈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줄을 타고 내려온 우는 또 공원으로 갔고 구경꾼들이 막 자리를 일어서려는 참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는 다시 한 번 더 줄을 타겠노라고 했습니다. 단장은 의아하고 다소 불안했지만 마이크를 잡고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앉으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서커스단의 프로 중의 백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즉 보시다시피 인간의 승천입니다. 인간의 승천.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우리 단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진귀한 구경거리입니다. 그날 밤 다시 줄 위에 오른 우는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날 공원에서 우는 여자와 만났습니다. 그 며칠 사이 우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난 이제 줄을 탈 수가 없다. 넌 나하고 같이 살아야 한다. 우는 마치 줄에서 내려왔을 때처럼 땀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운이 그렇게 가까이만 있으면 언제나 무서워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당신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는 미친 사람처럼 여자를 안은 팔에 힘을 바짝 주었습니다. 줄을 타고 계실 땐 그런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옆에만 오시면 무서워요. 야, 난 이제 줄을 탈 수가 없는데. 그리고 운의 손이 천천히 여자의 목으로 올라오더니 운은 손으로 여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별로 반항하지 않고 글상에 쓰러졌는데 운은 무슨 생각이 났는지 또 갑자기 손을 놓아버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이고 다시 줄을 탈 수 있었지만 나는. 그러다가 운은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줄에 올라간 그는 하늘을 나는 학처럼 뛰어올랐다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트럼펫 사내가 남 기자에게 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트럼펫은 그나마 서커스단에서 비슷한 연배로 운과 가까웠고 그의 마음과 삶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운은 처음부터 자기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두 번째 줄로 올라간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난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왜 운을 사랑할 수 없었을까요? 글쎄, 그게 이상합니다. 참. 이걸 말씀드릴 걸 잊었군요. 그 여자는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트럼펫 사내의 생각으로는 절름발이 여자는 운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운의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나 싶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줄 위의 운이 하늘을 날고 있는 학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광대가 성춘을 했다고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펫 사내는 운이 줄을 타는 그 유연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며 아마 그게 명인의 풍모가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후 절름발이 여자도 뒤에 죽고 말았습니다. 트럼펫 사내의 이야기가 끝나고 여관으로 돌아온 남 기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창녀, 아니 여자가 여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광대의 성춘을 믿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걸 믿어? 다들 그렇게 믿으니까요. 전 그런 건 뭐든 믿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여자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것은 믿지 않는다고요. 광대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니까 믿는 것이지만 다음날 여자는 약속한 화대를 들고 나가고 없었습니다. 남 기자는 트럼펫에게 들러 얼마간의 비용과 함께 인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를 찾아서 승천 장의사에 들렀습니다. 그러나 트럼펫은 지난밤에 마지막 피를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사내의 뒤로 어젯밤 같이 살을 섞었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너는 정직한 창녀다. 무엇을 믿고 싶어 하고 있다. 너의 어머니는 어쩌면 다리를 절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남 기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시업에서 들은 광대의 승천 이야기를 문학적 센스를 발휘하여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설 쓰기를 포기한 남자가 매일매일을 무기력한 글쓰기로 밥벌이를 하다가 찾아온 시업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그의 현재적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진실이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대의 성천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담아낼 그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 기자는 어젯밤의 창녀였던 여자 곁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여자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그 또한 작별의 말도 하지 않은 채 걸었습니다. 문화부장이 말한 문학적 센스란 글쓰기가 진실의 전달이 아닌 흥미의 제공이라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장은 남 기자에게 시업에서 일어난 광대의 성천에 관한 이야기를 문학적 센스를 발휘하여 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담아내기엔 두 광대의 성천은 너무 진실되고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허노인과 허운이라는 두 광대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줄광대 허노인은 아들 운이 2살 때 아내와 서커스 단장의 불륜을 의심하여 아내의 목을 졸라 죽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뒤부터 다시 죽을 때까지 줄을 탑니다. 운이 10살이 되던 해 학교에 흥미를 붙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줄을 가르쳐 그가 18살이 되던 해 줄 타는 것을 허락받았고 두 사람은 같이 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앞에 운이 서고 뒤따라오던 헌호이는 그러나 그날 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단장은 헌호인에 이어 운에게도 구경꾼들을 위하여 줄 위에서 제주를 부리라고 요구했지만 헌호인과 마찬가지로 운도 들은 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활동사진이 들어오자 단장은 줄을 2배, 3배 높은 곳으로 매달았습니다. 어느 날 운에게 꽃다발을 가져다주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운은 여자를 사랑했고 여자가 보고 있기에 줄 위에서 제주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더 이상 줄을 타지 않겠노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줄광대 운을 사랑한 것이지 땅을 밟은 운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운은 여자의 목을 조르다가 그만두고 서커스 안으로 돌아가 그날 밤 2번째 줄을 타겠다고 자청하고는 그만 땅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학처럼 높이 뛰던 아름다운 운의 다리를 사랑했던 여자는 절름발이었고 여자도 얼마 뒤 죽었습니다. 남 기자는 호적으로만 기억되는 시업의 취재차 갔다가 여관에 며칠을 머무는 동안 창녀 하나와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서커스 단원으로 지내던 트럼펫을 만나 허노인과 운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날에 인사차 들렀다가 그가 지난밤에 사망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며칠을 같이 보낸 그 창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운의 친구였던 트럼펫을 사랑하는 것이었을까요? 끝까지 트럼펫의 곁을 지키는 그녀를 봅니다. 남 기자는 문득 그 창녀가 절름발이 여자의 딸, 즉 운의 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치열하게 살았던 장인들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성인이라고 일컫는 실패한 소설가 남 기자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학식의 깊이를 떠나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그 일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에 목숨을 걸었던 줄광대 두 부자의 이야기는 오늘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묵직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남 기자는 그들의 일생을 알수록 자신은 이 기사를 쓸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정신적 가치를 상실하고 물질에 매몰된 현대인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이 작품은 이청준 문학의 특징인 액자 소설의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